헌법재판소 법 51조 알고 계시죠? 피청구인에 대한 탄핵 심판 청구와 동일한 사유로 형사소송이 진행되고 있는 경우에는 재판부는 심판 절차를 정지할 수 있다. 이런 규정이 있는데 알고 계시죠? 예. 헌법재판소 사무처장님께 묻겠습니다. 지금 국민들께서 굉장히 관심이 많은 사안인데 조금 간단하고 명료하게 대답해 주십시오. 현재 탄핵 소추안에 내란죄 또는 내란 행위 포함되어 있습니까? 안 되어 있습니까? 소추 안에는 포함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민주당에서는 내란 행위라고 자꾸 주장을 하면서 이게 내란죄와는 마치 다른 것처럼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것은 하나의 말장난처럼 보여집니다. 지금 그 일련의 내란 행위, 그것이 형법상으로 내란죄가 되든지 아니를 떠나서 그 부분은 지금 탄핵소추안에 포함되어 있는 건 맞습니까? 제 기억으로는 내란이란 표현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내란죄와 관련해 가지고 지금 피해자 중에 이미 기소된 사람도 있고 대통령에 대해서도 언젠가는 기소가 될 가능성도 농후하다고 보여집니다. 그러면은 헌법재판소 법 51조 알고 계시죠? 피청구인에 대한 탄핵 심판 청구와 동일한 사유로 형사소송이 진행되고 있는 경우에는 재판부는 심판 절차를 정지할 수 있다. 이런 규정이 있는데 알고 계시죠? 예. 그런데 그 고위공직자에 대한 탄핵 사유라고 하는 게 재직 중에 중대한 헌법 법률 위반이 있는 경우입니다. 그러면은 이건 필연적으로 형사법 위반이 함께 수반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보여져요. 처장님 견해도 그러시죠? 일반론적으로 그렇게 볼 수 예. 있습니다. 최근에 예를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그 검사들에 대해서 민주당에서 일방적으로 탄핵을 막 했었어요. 그런데 형사법 위반 사항은 없이 그냥 언론에 난 것 몇 개 붙여가지고 탄핵 소추를 했는데 다 기각이 됐습니다. 그런데 그 손준성 검사에 대해서는 형사법 위반 사건으로 기소가 돼 있는 상태였죠. 그런데 탄핵 심리를 진행하다 보니까 이 형사법으로 기소가 된 이 사건이 과연 유죄일지 무죄일지 이것이 당연히 전제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헌법재판소에서 실제로 심판 절차를 정지했었습니다. 그렇죠? 정지 상태에 있죠. 이 사건에 대해서는 정지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형사법 위반 부분이 1심에서는 유죄가 났다가 2심에서는 또 무죄 선고가 됐어요. 과거에 그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 당시에는 형사 사건이 유죄 확정되기 전에 탄핵이 인용이 됐는데요. 그렇죠. 예. 그 당시에는 그럴 수밖에 없었습니다. 대통령으로서 내란 외환죄가 아니면은 기소가 될 수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유죄 판결이 나기 전에 그 기소가 될 수가 없는 상황이니까 탄핵으로 먼저 인용을 했던 거죠. 근데 지금은 이 사안 자체가 내란죄로 기소될 것이 거의 확실해 보이고 그렇다면 동일한 내용, 동일한 사유로 탄핵 심판이 진행되고 있는 겁니다. 정확하게 헌법재판소법 51조에 해당되는 사항이에요. 법원행정처장님, 예. 내란죄에 대해서 유죄, 무죄 확정은 대법원까지 가야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헌법재판소에서 결정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면 이재명 대표가 항상 주장을 합니다. 무죄 추정의 원칙. 그건 당연히 형사법의 최고의 원칙이죠.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대통령이 만약 기소가 된다 하더라도 대법원의 유죄 확정 전까지는 무죄 추정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이렇게 대법원에서는 유죄 확정될 때까지 재판이 진행될 상황이 명약 관화하다면 동일한 사유로 인해서 탄핵 심판을 할 때는 당연히 51조를 적용해서 이 심판 절차가 정지돼야 되는 겁니다.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 형사재판 과정에서는 위법 수집 증거라고 인정돼가지고 자칫 증거로서도 사용되지 못한 자료를 가지고 헌법재판소에서 그 자료에 기반해서 탄핵 인용을 하겠다. 이런 상황이 생길 수가 있고요.
또 극단적으로 본다 그러면 탄핵 인용을 먼저 했는데 대법원에서 무죄 확정이 됐다. 이런 경우에 헌법재판소의 그 잘못된 탄핵 인용을 뒤집을 수도 없는 상황이 생기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런 혼란과 부조리를 방지하기 위해서 헌법재판소법 51조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민주당에서 지금 탄핵소추 대리인단이 보니까 이 51조를 적용해가지고 심판 절차를 정지할 수 있는 가능성이 굉장히 농후하다고 판단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내란 죄는 아니고 내란 행위로만 판단해 주십시오. 뭐 헌법적인 위반인지 형법적인 위반인지 그거를 구분해가지고 뭐 심리를 해달라 이러는데 동일한 사유를 가지고 그렇게 구분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저는 헌법재판소에서 이렇게 중차대한 사유를 가지고 탄핵 심판을 서두를 것이 아니고 기소가 된 다음에 대법원에서 유죄 확정될 때까지는 이 동일한 사유로 형사소송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심판 절차는 당연히 정지를 하는 것이 맞다. 그것이 추후에 대법원과 헌법재판소의 모순된 결론을 방지도 할 수 있다. 이렇게 보는데 헌법재판소 사무처장은 의견 어떻습니까? 그 부분 포함해서 저 재판부에서 판단하실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공수처장님, 네. 처장님 인사청문회 당시에 손준성 검사장에 대한 고발 사주 의혹 사건을 공수처의 가장 큰 성과라고 자평하신 적이 있죠. 네. 네. 근데 지금 2심에서 무죄 선고가 됐어요. 네. 지금 생각하시기에 공수처에서 가장 잘한 사건은 뭡니까? 그 사건에 대해서 지금 상고를 제기해 놓고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 또 상고심에서 저희들을 지금 다툼의 여지가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들은 나름대로 성과라고 생각합니다. 처장님, 수사기관에서 성과를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런 성과를 자꾸 생각하기 때문에 수사권도 없는 대통령의 내란죄를 가지고 자꾸 수사하려고 하시는 거예요. 결국 이 사건은 수사하실 수 없는 사건이죠. 지금 하고 있는 사건 말입니까? 수사하실 수 없는 사건이죠. 네, 저희들 수사권만 있고 또 기소를 위해서는 검찰에 이첩해야 되는 그런 사건인 건 맞습니다. 수사권이 있다고 생각하시는 겁니까? 수사권은 법원의 영장 발부, 적법한 영장 발부에 의해서 수차례 인정이 된 바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무런 논란이 없다고 생각합니다.